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농구 한 경기, 배구 두 경기, 그다음에 챔스 두 경기 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. 경기 수가 별로 없으니까 축구가 그냥 오늘은 국내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국내가 뭐랄까 국내가 아쉽네요. 뜬금없이 뭐 강상재가 안 나온 게 좀 크지 않았나. 왜냐면은 지금 김주성 감독 체제에서 강상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갑자기 또 안 나온대. 이번 주 뭐 출전 불가능 상태라 그러죠. 그리고 윌리스는 기간으로 봤을 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 나오더라고. 그래서 뭐 어제 DB 뒤져버렸죠. 그리고 마지막에 그 뭐냐, 일본 남았는데 파작 존나게 해가지고 뭐고 오버 뜬 거. 국농에서 이런 적 있나? 보통 뭐 1점 차다, 2점 차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점수 많이 벌려졌는데 파자 왜 안 와 이거? 희한한 경기였다.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인테르가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다.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하면서 단 한 번도 원정에서 리그 기준으로 클린시트가 없다 했는데 어제는 뭐 0대0 무승부 생모각 해버리네. 그게 좀 롤라리드님 아쉽다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몰라리드님도 감사드리고 그 뭐고, 그리고 이제 뭐 또시 언더 봤던 거는 뭐 그냥 터져버렸고, 그래도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아 보였던 엘라스 경기 뭐 특이점으로 설명해드렸던 거 그래도 뭐 승부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승이 더 낫지 않나, 이겨줬고, 리버풀도 기회의 땅 안필드 그다음에 클롭이 그래도 번리 이 션다이치 상대로는 뭐 항상 좀 잘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 진짜 이겨주지 않을까.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이겨줬네요 2대0. 그다음에 이제 어제 무농사로 갔던 거는 엘라스 햄무가 좀 괜찮아 보였다.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가자 해서 어제 소시 경기는 무 햄무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 말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두 개로 돌려갔는데 막판에 두 골이 들어가면서 햄머가 또 떴죠. 그래서 어제 이제 또 무농사도 12배짜리 또 하나 들어왔다. 어제 주말에도 뭐 하나 들어왔잖아요. 물론 뭐 틀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10배, 뭐 다 10배 이상 거의 대부분 되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하나만 들어와도 뭐 이득 아니에요. 뭐 여러 번 조금 부러졌다고 해도. 그래서 문홍사도 뭐 주말에 이어서 뭐 또 잘 건졌다. 그래서 뭐 축구는 괜찮았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. 인테르요. 저 인테르가 어제 많이들 갔겠죠. 왜냐 쌈푸니까 또 쌈푼데 뭐 어제 빵 대 빵 레전드 빌드업도 안 되고 그냥 계속 크로스 무지성 크로스만 존나 해갖고 뭐 답이 안 나오던데. 자, 그리고 할게요. 4개 어제는 뭐 4개도 중요 4개도 중요하지만 어제는 뭐랄까 인터밀란 무승부는 좀 보기 힘들었다. 못하지. 그리고 어떻게 보냐, 그래도 뭐 2개 중에 하나 맞으면 이득 아이가. 두 개 만약에 동일 금액으로 뭐 1콩을 가든 10콩을 가든 하면은 개이득이잖아. 개이득. 12배인데. 자, 그리고 이제 3개 이상 맞았냐, 개수로 따지면은 뭐 4개는 맞았지 다.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분류를 좀 해둔 것에 요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3개 이상 맞은 적은 많지. 뭐 뭐라고, 저번 주 주중에만 해도 맞은 것 같은데, 저저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맞았고. 근데 그게 없었지. 예? 갈라진 거. 그 요리조리 시간 잘 삼성 님 가져가 구독 보세요. 1개월 그럼 되지. 감사합니다. 뭐 최근에 다시 흐름이 돌아오고 있는데 초칠 필요 있나? 그리고 주중에 또 유로파도 봤는데. SK 대 KT 하도록 할게요. 무승부 잡기가 쉬운지 아나 여러분? 너무 이제 무승부를 자주 맞추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쉽게 생각하는데 무승부 맞추기가 힘들다. 일반 승 뭐 이런 거보다 맞추기 힘들다 여러분. 응?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. 길들여져 있는, 원래 이 정도가 원래 무승부 나오는 거다. 너무 뭐 저번 달 뭐 그때 좀 저번 달 뭐 저저번 달이었나 아무튼 존나 잘 맞았을 때 그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. 무승부 잡기 어렵다 여러분. 자,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. SK 대 KT. 자, 요 경기 일단은 최준용 오늘 근데 뭐 결장자 이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최준용이 미정이다. 팔무는 뭐 어쩌다 진짜 극히 드물게 한 번씩 나오는 거지. 뭐 옛날 팔무 부탁한다고 못 짜맞추나 그거. 아무리 내가 분석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걸 매번 맞추면 나는 신이지 뭐.
18무 10 맞추기 경기도 한 뭐 주말 정도 돼야지 18무 나오지 해도. 최준용 미정이죠. 미정이고 그리고 너무 욕심이 많다. 아 욕심이 맞아.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배당이 뭐 10배도 적다는 사람도 있고 뭐 200배도 적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적당히 먹고 금액을 좀 올려가든지 하세요. 너무 한 방에 처리하려면은 안 된다 여러분. 장기 레이스라 생각하세요. 그리고 뭐 쉽게 봤나 이게 마헨 뭐 3배짜리 넘는 마헨 뭐 햄무 쉽게 되나 이게 안 된다 여러분. 그래도 잘 맞추고 있다. 잘 맞추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 나올 거다. 그리고 이제 K리그, J리그 뭐야? 이게 바로 이제 무헨무 고배당의 꽃 경기 아닙니까? 작년에도 K리그, J리그로 맨날 무농사 잘 맞췄잖아. 이제 꽃이 들어오긴 하는데 뭐랄까 내가 힘들다. 경기들이 많아지니까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초반에는 다 봐야 되니까 힘들잖아. 왜 자꾸 이 말 하고 있노? 그 뭐야 몰라리드님 자꾸 이 말 하니까 딴 길로 새버리네 자꾸. 자,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어, J리그 아니요. J리그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K리그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합니다. 이 경기 일단 최준용이 안 나온다. SK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도 봤지만은 결국엔 뭐랄까 최준용이 빈 공백이 느껴지긴 했습니다. 어느 부분에서 물론 매치업상에서 이제 쉽게 뚫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점수를 좀 많이 쉽게 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LG 경기에서 보여줬죠. 그래서 그래도 뭐 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SK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최준용이 있는 게 좋죠. 근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.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은 뉘앙스긴 했어요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올 뉘앙스가 좀 말했기 때문에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야투율이 좀 별로 안 좋았죠. 근데 지난 경기 뭐 허웅이 빠지고 이승현이 빠진 콜라님 이제 별풍선 KCC 100개 상대로 감사합니다. 간만에 또 80점대 찍어줬죠. 그 경기에서 뭐 윤기는 솔직히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보여주고 득점이 크게 문제 없죠. 골밑을 노리니까. 그리고 양홍석이 뭐 약간 기복적인 부분을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KT에서 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스코어러 그다음에 용병들이 조금 이제 존스 스프로스퍼는 뭐 기대가 없는데 존스가 좀 많이 지금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. 이 인간이 뭐 골밑에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야 슛적인 부분을 좀 더 가져가는데 근데 존스가 SK 상대로는 그래도 매치업상에서 나쁘지 꿀리지 않았고 그 포지션 자체에서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물론 그 첫 경기 뽕일 수도 있는데 외곽적인 부분도 잘 들어갔어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늘 또 살아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뭐 체력도 문제가 되겠죠. 뭐 헉헉거리는 것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 경기 자체 뭐 두 팀 다 지금 조건적인 부분이 좀 안 좋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준용이 빠진 이 넥서스 SK 지난 1375님 LG전도 블로그 봤지만은 좀 6월 허약한 걸 계속 감사합니다.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원희의 플로터 그 다음에 김선영이 뭐 빠른 이제 뭐 더블 뭐 레이업이라든지 더블 클러치라든지 나머지 최부경 허일영한테 좀 기대하기 힘들잖아요. 그리고 희한하게 KT가 또 SK 상대로 이번 시즌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물론 최근에 두 경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나쁘지 않았다. 예전같이 뭐 처발린 그런 건 아니니까 KT 프랜슨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용기 오버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보는 이유는 결국에 오늘 두 팀의 양상 자체 보면은 원희가 KT 상대로 물론 용기가 있긴 하지만은 골밑에서 밀릴 부분은 없다 봐요. 확고한 이제 득점 루트가 있다. 반대로 KT도 외곽의 의존도가 좀 더 크니까 그 부분에서 골 넣을 확률적인 부분도 높고 그리고 최준용이 뭐 미정이긴 한데 최준용이 약간 안 나온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안 나온 쪽을 좀 더 생각하니까 뭐 확실히 모르잖아요. 어제도 지금 강상재 안 나올지도 어떻게 하냐. 미정이긴 한데 최준용이 특히 공을 잡고 있으면은 지공을 좀 많이 해요. 뭐 위기의 순간 빨리 따라가야겠다. 그럼 석점 막 날리긴 하는데 아니면은 자꾸 공 잡고 오래 시간을 끌어. 그런 부분도 그렇고 SK가 또 빠른 템포의 농구를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뭐 오버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버.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항공 대 손보.
2일 뒤 삼성 뭐야 2일 뒤 삼성 2일 뒤 동부전이라서 주전 롯데 돌리지 않을까요?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다음 경기가 삼성이잖아요. 그리고 홈에서 원정이 아니고 홈에서 홈 경기이기도 하고, 솔직히 삼성보다는 물론 S 더비긴 하지만은 S 더비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일정적인 생각하면은 KT 쪽에 좀 더 많이 주전들을 쓰고 그 다음에 삼성전 좀 삼성이 못하잖아요. 거기에 좀 더 돌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. 근데 그래도 뭐 승은 KT 풀쪽 봅니다. 오버가 걸려서 물어본 건가?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. 전화국 더비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중요하겠지. 서울 삼성은 뭐 사실상 윌리스 어제 이긴긴 했는데 어제 뭐 강상재도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. 뭐 오만 가지 다 생각하면 고달프다 여러분.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. 요 경기 일단 남배가 지금 10경기 연속 역배. 참 뭐랄까. 이거 보면 이제 사실상 뭐 남배도 뭐 이제는 뭐 누가 걔 압도적으로 그게 없구나. 물론 승점 차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난 건 사실이에요. 뭐 십몇 점씩 차이가 나갖고 솔직히 1, 2는 따라가기 힘들다. 근데 이제 후반기 레이스를 하면 할수록 뭐 체력도 떨어지고 뭐 경기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졌는지 계속적으로 역배가 나오고 있다는 거, 이 부분 뭐 무시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한항공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뭐 치열하게 가긴 했지만 그 듀스 상황에서 계속 클러치 상황에서 지면서 결국엔 3대1 세트 스코어 주면서 승점을 좀 내줬죠. 근데 이렇게 내줘야지 좀 흥미진진하지. 맨날 이제 땅콩이 앞서갖고 걔 1등 하면 뭐하노.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뭐 1, 2 싸움도 없고. 근데 지금 이제 1, 2 싸움이 좀 불타오르고 있죠. 4점 차. 반대로 이제 손보가 아직까지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좀 힘들긴 해요 사실상. 우카랑 뭐 세트 수 차이도 나고 9점 승점 차도 나기도 하고, 물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계속 연승 타면은. 선보의 지금 경기력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. 뭐 한경민도 이제 계속 호흡적으로 좀 잘 막아주면서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있고, 비에나가 요새 미치도록 잘해주고 있죠. 그 부분이 좀 솔직히 크죠. 나머지 국내 자원들은 좀 그렇고, 황태희가 뭐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잘 올려주니까. 근데 이제 뭐랄까, 요 경기가 땅콩이 사실상 물론 땅콩이 연패한 적도 잘 없고, 근데 지금 연패 4연패에다가 5연패의 그림을 또 그리기에는 뭔가 좀 일단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, 그리고 지난 경기 땅콩이 지긴 졌는데 그날 경기 그냥 주특기잖아요. 범실항공. 이때 정지석이 무려 15개, 링컨도 이제 그 아파가지고 돌아오고 10개. 둘이 합치기만 해도 한 세트 준 거예요. 25, 범실이 25개면은 25점 아니야 한 세트마다. 그냥 얘네들이 한 세트를 줘갖고 질 수밖에 없었다.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이 항공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, 이날 경기에서 정지석이 또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죠. 괜찮은 부분 보여줬고, 링컨도 좀 몸 상태가 아프고 나와서 좀 별로였고, 이제 계속 경기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 다음에 선보가 또 홈에서는 진짜 뭐 승률이 좀 괜찮은데 원정에서 승률은 사실상 올 시즌 생각하면은 거의 패급 수준이야. 패급. 뭐 총 4승 했네. 4승 원정에서. 거기다 연승을 해본 적도 없고. 물론 비에나가 무섭긴 한데, 비에나가 지난 경기 공격 성공률이 거의 뭐 70% 넘었지. 70% 정도 됐는데 그 득점도 무려 49점. 이거 보면 와, 이거 또 캐리하는 거 할 수 있죠. 근데 저번에 걔가 생각이 나네. KB 선보에 원래 있었던 애 니콜라. 요 인간이 그 뭐지? 한번 미칠 때가 한 번 있었어. 그 뭐지? 거의 성공률이 80%대인가? 개 캐리했던 그때 그 한 경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좀 똥을 쌌단 말이지. 약간 너무 자신감이 찼는지. 얘도 약간 그럴지 몰라.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. 그리고 또 상대는 항공. 물론 이번 시즌 이 비에나가 들어오고 나서 홈에서 경기했을 때 항공이 3대0을 쳐 발리긴 했죠. 발리긴 했지만은 또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, 원정 가면 희한하게도 똥 싸고, 대한항공이 솔직히 뭐 4연패 3연패는 그렇다 치지만 5연패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리고 갈 길이 바쁘다 이제. 그냥 줄 수가 없다 형캐가 따라오는데, 이런 경기 귀신같이 대한항공이 발라주지 않을까. 마인스.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요. 니콜라 요키치가 왜 나오냐, 걔 있잖아 그 뭐야 퇴출당하네. 이름 니콜라 무슨 니콜라인데 기억이 안 난다. 그 뭐야
언어버는 근데 그래도 지금 땅콩이 조금 범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세트 정도는 줄 것 같아. 그래서 오버 볼게요. 선보가 그래도 뭐 한 세트 정도는 지금 못 딸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오버 볼게요. 3대1 봅니다. 3대1. 예, 3대1 정도. 그다음에 세 번째. 그리고 이제 곽승석에 대해서 말씀해줬는데 오늘 이제 국내 경기가 그 미정자들이 좀 있잖아요. 곽승석 근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높아. 지난 경기는 안 나왔는데 이젠 나올 때 됐죠. 뭐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. 예. 근데 정한용이 요새 나쁘지 않게 잘 해주고 있어요. 뭐 없어도 뭐 정한용 괜찮다고 봅니다. 저는. 케이타요. 케이타가 왜 나오노? 케이타는 작년이잖아. 올 시즌은 니콜라로 시작해갖고 비에나로 바꾼 거잖아요. 그래서 세 번째 현건대 도공. 요 경기도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. 황민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. 뭐 야스민 빠이 했고 김연경은 부상으로 당연히 못 나올 거고. 근데 요 경기는 진짜 황민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요게 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기사를 찾아봐도 황민경이 기사가 딱히 없다. 원래 그 스포츠 타임스 여기에 누구였지? 홍 땡땡 기자분인가? 이분이 좀 정확하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근데 이분이 오늘은 황민경에 대한 언급을 안 했더라고. 그 말인즉슨 나온다는 거야, 안 나온다는 거야. 아무튼 지난 경기 황민경이 뜬금없이 결장했죠. 그래서 페프한테 스나린 패배를 맛봤죠. 황민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김연경이 지금 없잖아요. 없는데 이제 디그적인 부분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고예림 뭐 받쳐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황민경, 정지훈 나왔을 때 좀 리시브 불안하고 하잖아요. 그래서 황민경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솔직히 고예림보다는 황민경이 뭐 리시브 디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나은 게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뭐 부상 부위는 허리였다는 것 같긴 한데 부산장수님 별풍선 100개 근데 감사합니다. 보통 이제 부상당하고 뭐 나면은 뭐 언급을 보통 하는데 언급을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애매해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현장 직관러가 한 5시 아니 6시 정도 되면 이제 몸풀로 나오잖아요. 그때 알려줄 거긴 한데 뭐 지금 6시긴 한데 근데 이미 저는 뭐 갔기 때문에 그 넘어가고 그리고 현건이 또 지난 경기 몬타뇨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. 얘가 신장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. 190이 안 된다. 188이다. 그 부분이 좀 걸린다. 대신에 타점은 나쁘진 않는데 타점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 뭐랄까 파워가 좀 약하고 그 똥볼 처리가 좀 잘 안 되더라. 야스민 같은 애들은 이제 파워라도 좀 찍어 누를 수 있고 똥볼 처리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컸고 뭐 당연히 세터 김다인과의 호흡도 좀 안 맞았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. 그리고 오늘 경기 또 하는데 완벽하게 맞춰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도 좀 걸릴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도공은 지금 뭐 라인업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도공이 지난 경기 있잖아요. 지난 경기 그 도공이 누구랑 했냐? GS랑 했었나? 누구랑 했노? 기억이 안 난다. GS 맞네. GS랑 했을 때 페퍼 용병보다 잘하냐고. 내가 봤을 땐 니아리드가 더 잘합니다. 니아리드 그래도 1순위 픽이다. 무시하지 마라. 니아리드가 더 잘한다 봅니다. 지금까지는. 근데 지금까지 이상으로 난 그래도 니아리드가 더 잘한다고 해. GS랑 했을 때 요 경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요 경기. 예, 요 경기 보신 분 도공의 경기에서 뭔가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, 이 경기? GS랑 했을 때. 나 이 경기 보면서 좀 이상하다.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경기를 안 봤나? 이때 당시에 캣벨이 계속 막혀서 계속 중요한 순간에 용병이 클러치 상황이라든지 뭐 동점 이럴 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계속 주구장창 막혀. GS 뭐 센터 라인들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때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더라고. 요새 캣벨이 좀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요. 물론 뭐 윤정이랑 토업이 좀 안 맞은 부분도 있고 오늘 현건 그래도 센터 라인들은 살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캣벨이 또 지난 경기처럼 계속 막힌다면은 결국에 양쪽에 뭐 날개 박정아 플러스 뭐 전세현 5월 뭐 문정원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물론 센터 라인이 그래도 배우 뭐 강하죠. 배우나 정대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현건이 뭐 이 캣벨만 어느 정도
잘 막아준다면은 도공도 쉽진 않을 것 같다. 하지만 그래도 김연경이 빠지고 황민경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건 도공점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거기다 프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도공 프랜슨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. 근데 얘네들이가 붙었을 때 올 시즌 보면 은근 언더가 더 많이 떴어요. 3대1 세트 스코어가 또 170점대 막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가 있었긴 한데 오늘은 뭔가 어느 정도 뭐 더 밸런스가 잘 맞춰진 느낌으로 오버 볼게요. 오버 은기는 헌건도 중요하죠. 뭐 이제 똥 살 수가 없어. 흥국이 그 기업전 똥 싸줘가지고 지금 비슷해서 그렇지. 네 번째 AC 밀란 대 토트넘. 챔스죠. 오랜만에 이제 챔스가 돌아왔다.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329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100개가 안 되냐 어떻게 맨날.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부탁.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. 응? 추천 눌러주세요. 한 150개까지만 바랄게요. 뭐 200개, 300개 바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안 눌릴 거 알기 때문에. 빙그레 우유마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. 빙그레 우유마님 또 감사드리고. 자, 이 경기 오랜만에 물어볼까요? 1 밀란 2 부 3 토트넘 승. 자, 이 경기 물어봅시다. 일단은 결장자 적어놓을게요. 베나세르, 메냥, 플로렌지 일정, 토트넘, 비수마, 세세뇽, 벤탄쿠르, 호이비에르, 요리스 결장. 1번, 2번, 3번 뭐 다양하네요. 다양한데 일단은 뭐 챔스 16강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. 그리고 이 경기 자체는 홈 어웨이로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? 홈 어웨이로 합니다. 이 경기 저희 관점에서 말해보자면은 일단은 밀란은 뭐 베나세르가 그대로 결장인 부분 대신에 이제 토모리가 복귀를 했죠. 센터백 키에르 나오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걸 토모리가 원래 주전 북박이었기 때문에 수비 안정감을 좀 더 보태줄 수 있다. 그리고 뭐 질라타는 지난 경기 복귀했지만은 뭐 등록이 안 되어 있죠.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냥 뭐 나와도 뭐 하겠나 맨날 시가나 피고 있고.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봐도 뭐예요? 미드 라인 초토화 당했습니다. 중앙 라인이 초토화 당해버렸다. 호이비에르는 징계로 빠지고, 그다음 벤탄쿠르는 시즌 아웃이죠. 그 다음에 뭐 세세뇽 원래 필요 없는데 꺼지고, 비스마도 뭐 거의 뭐 암초적인 존재 필요 없고. 지금 중앙이 없다. 중미가 뭐 끼케야가 어린애 있잖아요. 그 사르, 그 페파사르인가 페퍼세르인가 기억이 안 나네. 파페세르였나 뭐였나? 페퍼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기억 이름 까먹었네. 파페였나? 파페사르. 아무튼 얘 어린애 한 명 있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. 뭐 여차하면은 뜬금없는 이제 다이어 같은 애들 끌어올리겠네. 중미로 쓰겠네. 끔찍하네요. 끔찍해. 거기다 뭐 요리스는 요새 뭐 잔 실수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포스터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앙이 좀 쓰레기다. 스킵사르 아마 나오겠네요. 스킵사르. 스킵 있네 그래. 원래 스킵은 기억도 안 난다. 얘도 어린애잖아. 어린애 경험치 별로 없고 이런 애들 중앙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. 끼케야 뭐 앞선에 클루셉스키야 우리 흥민송가 해리케인 뭐 믿고 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중앙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이가. 물론 밀란의 중앙도 엄청 파괴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어린 친구들로 뭘 하겠노. 너무 그렇다. 둘 다 근데 경기력은 솔직히 뭐 여러분도 뭐 기록지만 찾아봐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. AC 밀란도 최근에 뭐 토리노전 끼케야 겨우 힘들게 경기력도 뭐 압도하지도 못했고 1대0으로 지루가 골 넣어갖고 승리를 가져갔고, 토트넘은 뭐 원정 토트넘 더 흑우잖아요. 흑우. 거기다 레스터 상대로도 개뚜드러 맞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지. 근데 요 경기는 결국에 아무리 생각해도 토트넘의 다 빠진 중앙 생각하면은 토트넘 못 가겠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밀란 승 갈게요.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가실 거면은 그냥 무햄무 요것도 이기면 어제 소시에다드처럼 한 점 차 승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이 둘 다 똥인데 그냥 얘라 모르겠다 할 것이면은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시던지. 밀란 승 근데 그래도 저는 승 쪽을 좀 더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 언더 보는 이유는 뭐 결국에 지금 두 팀이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얘네들의 경기 그 과정들을 보면은
뭔가 연계 과정도 존나 답답하고 좀 약간 골이 안 나올 구조야. 뭐 한쪽이 조금 그래도 뭔가 살아나는 경기를 계속한다 그럼 모르겠는데 둘 다 흑우 같아가지고 뭐 실점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얘네들이 맞붙으면은 더 답답한 경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홈 어웨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여기서 무승부라도 캐고 간다면은 좀 더 도움 좀 더 낫겠죠. 저 경기는 언더 사이드 볼게요. 언더. 그리고 이제 AC도 그래요. 똑같다고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SG 대 미넨. 자, 요 경기. 요 경기는 왠지 이쪽으로 많이 볼 것 같긴 한데, 뭐 여러분 뭐 보시죠? 음. 왠지 여러분은 저기 그쪽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독일 쪽으로. 역시 그렇구만. 아니네, 비등하네, 비등하네. 역시. 이 경기 또한 뭐 쉽지 않습니다. 어려운 경기긴 하죠.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은 PSG는 무키엘레, 산체스 별장이고 미네는 그대로 마네, 리카, 마즈라이, 노이어 별장이죠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음바페 안 나오나요? 뭐 메시 안 나오나요? 뭐 베라티는 여러분이 잘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른다고 하지만은 다 소집됐습니다. 그 박쌤님 외에 에드벌룬 한개 베라티도 감사합니다. 소집됐고 음바페도 소집됐고 메시도 소집됐어요. 다 훈련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PSG 그냥 인터넷에 쳐고 그 트위터 가면은 훈련 영상 있어요. 거기 보시면 돼요. 거기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스쿼드 원이바나 리스트도 고객님 에드벌룬 있거든요. 한개 거기 감사합니다.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내가 안 말해줘도 그냥 여러분 네이버만 쳐도 된다. 이거는 네이버에 쳐서 보세요. 그래서 다 이제 복귀를 한다. 근데 이제 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기력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. 그리고 미네는 뭐 다 나오죠. 밀러도 이제 나오고, 밀러도 나오고. 근데 이제 요 경기는 이제 결국엔 그거죠. PSG는 지금 약간 리그에서도 똥 싼다. 우리한테 신뢰를 주지 않는다. 반대로 미네는 무승부를 초운하게 캤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했다. 그러면 당연히 바이런 미네 쪽이 좀 더 낫겠죠. 그리고 이 챔스 DNA 무시 못하죠. DNA 미넨이 존나 강하니까.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그 음바페도 약간 미정이었고 메시도 약간 부상을 입어갖고 미정이긴 했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은 저는 솔직히 미넨 쪽을 볼라 했거든요. 미넨 쪽을 볼라 했는데 근데 다 나오니까 그리고 거의 다 홈이니까 또 PSG가 나름 잼스에서 뭐 조별 때도 그렇고 홈에서 경기하면은 웬만하면 또 잘 지지 않았고 올 시즌 전체를 봐도 아직까지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 그런 부분도 크고 미넨이 지금 뭐 골을 대폭발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붙은 팀들이 결국에는 마인츠 컵 경기에서 로테에 돌렸던 마인츠 그다음 볼푸스 맛이 가버렸잖아요. 그리고 보험 뭐 그냥 요새 공격 축구만 좀 깝치었지 결국에는 핫발이다 아닙니까?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미넨이 강대강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파리가 이 멤버들은 다 구색적으로 다 갖춰서 나오고 거기다 이제 핵심인 뭐 베라티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PSG가 정배면 못 가겠는데 역배니까 프랜승이 전 좀 더 땡깁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 이 둘이 생각하면은 뭐 오버를 볼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. 3.5라도. 근데 저는 언더 사이드 볼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결국에 제가 파리 쪽으로 봐서 그래요. 파리는 강대강 싸움에서 오히려 치고받고의 경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음반페가 또 주력이 빠르잖아요. 뭐 메시는 조금 달라졌지만은 강팀이랑 했을 때 오늘 경기 자체에서 솔직히 점유율을 좀 내줄 가능성이 있다. 그런 발빠른 역습적인 부분을 또 강대강 싸움 챔스에서는 많이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미넨도 현재 이제 그 찌밥들한테는 골을 많이 넣었긴 한데 어느 정도 중앙 압박 능력도 좋은 팀들한테는 그렇게 골을 지금 잘 못 넣고 있다.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됐죠?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